80세가 넘어서도 어떤 노인들은 활력이 넘치는데 왜 어떤 노인들은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들어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나이 드는 것은 모두에게 다르지만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는 특별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총명하고 몸을 잘 움직이며 살아갈 이유가 수없이 많은 것처럼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노인은 단 5%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초인적인 업적이나 잡지표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누군가가 더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더 잘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80세 이후에도 5%의 노인들만이 여전히 할 수 있는 5가지를 탐구합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희귀한 그룹에 속하는지 궁금하다면 이 신호들이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건강한 노인들이 어떻게 몸을 튼튼하게 마음을 맑게 그리고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미묘하지만 중요한 방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신체적 활력부터 정서적 회복력까지 각 항목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아버린 본질적인 무언가를 보존했는지 보여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이 5가지가 무엇인지 발견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노화 여정에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당신은 이미 이것들 중 한두 가지를 얼마나 희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작해봅시다. 1. 도움 없이 활기차게 걷기. 80세가 넘어서도 노인이 5%의 희귀한 그룹에 속한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어떤 형태의 도움 없이도 활기차게 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거실을 몇 발자국 조심스럽게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리나 마트를 또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힘과 균형 독립심을 보여주는 속도로 자신 있게 걷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잃기 전까지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80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사라진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근육은 자연적으로 질량을 잃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균형 감각은 더욱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느리게 움직이거나 지팡이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의 팔에 의존하여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활기차게 걷는 사람들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활동적으로 지냈습니다. 그들은 다리 근력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의 몸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걷는 속도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노화 연구 분야에서는 실제로 장수와 활력의 강력한 예측 변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빠른 속도로 걸을 수 있는 노인들은 더 오래 살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 더 빨리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심장폐, 신경계, 그리고 근골격계가 모두 얼마나 잘 함께 작동하는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주는 조용한 테스트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83세 김민준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단골 국밥집까지 걸어갑니다. 멀지는 않지만 그의 일상입니다. 그는 지팡이 없이 걷고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그 걸음을 할 수 있는 한 자신이 여전히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서둘러서 빠른 것이 아닙니다. 몸이 좋고 다리가 그를 잘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빠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도움 없이 활기차게 걷는다는 것은 과시하거나 젊어 보이려 애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50대인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알고 계속 움직이며 다른 많은 사람들이 놓아버린 단순한 움직임의 자유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조건에 따라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여전히 보조기구 없이 움직일 수 있고 다리가 여전히 튼튼하다고 느끼며 매 걸음마다 망설이지 않고 세상을 걸어 다닐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인정하십시오. 80세 또는 그 이후에 그런 종류의 독립성은 흔하지 않지만 축하할 가치가 있습니다. 2. 방해받지 않고 밤새도록 숙면하기. 80세 이후에도 소수의 노인들만이 유지하는 희귀하지만 강력한 능력 중 하나는 밤새 깨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에게는 방해받지 않는 수면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잦은 화장실 방문, 여기저기 아픈 곳 혹은 단순히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밤마다 여러 번 깨고 아침에 완전히 개운한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편안하게 잠을 자는 5%의 예외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몸이 회복력 조절 그리고 깊은 내부 균형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방해받지 않고 밤새도록 잠을 잘 때 당신의 뇌는 기억 기분, 심지어 면역 기능에 필수적인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을 포함한 모든 필수적인 수면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이러한 단계들이 종종 단축되거나 방해되어 사람들이 멍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단순히 지쳐 있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이 여전히 잠든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부 시스템, 즉 생체 시계 호르몬 주기, 그리고 신경계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잘 기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종류의 수면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0대까지 깊은 잠을 자는 노인들은 종종 단순하지만 강력한 루틴을 따릅니다. 그들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과식이나 화면을 보는 것을 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휴식할 시간일 때 걱정을 놓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시간을 존중하고 휴식과 싸우기보다는 휴식을 환영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매일 밤 한 번도 깨지 않고 7, 8시간을 자는 82살의 박은숙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비결이 값비싼 매트리스나 마법의 알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매일 저녁 그녀는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마시며 15분 동안 조용히 앉아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생각하고 불을 끄기 전에 스스로를 완전히 이완시킵니다. 그녀는 마음이 완전히 쉴 수 있도록 안전하고 평화로운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녀의 몸은 밤마다 반응합니다. 그런 일관되고 방해받지 않는 수면은 선물이며 잘 조절되고 깊은 균형을 이룬 몸과 마음의 반영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개운하게 깨어나고 한 번의 방해 없이 밤새도록 몸을 맡길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희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인식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몇 시간이나 자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놓아주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수년 동안 당신의 건강을 돌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당신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쉴 수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면 밤새도록 잠을 자는 이 한 가지 능력은 당신이 무언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3. 예리한 단기 기억력 유지하기. 80세 이상의 노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흔치 않은 능력 중 하나는 예리한 단기 기억력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최근에 들은 이름을 떠올리는데 애쓰거나 말하려던 것을 갑자기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생각하고 세부 사항을 기억하며 정확하고 쉽게 대화를 이어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운이나 좋은 유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뇌를 계속 활동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력을 유지하게 한 평생의 습관의 결과입니다. 단기 기억력은 특정 뇌의 영역, 특히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해마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인들의 경우 뇌는 이러한 전형적인 쇠퇴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낮의 대화를 회상하고 메모하지 않고도 약속을 기억하거나 이야기의 흐름을 잃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단순히 정신적 명료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십 년 동안 뇌가 얼마나 잘 보존되고 보호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종종 작고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강한 기억력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몇 가지 습관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활동적입니다. 그들은 퍼즐 독서 또는 학습으로 자신의 마음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나친 스트레스와 고립을 피합니다. 그들은 뇌를 단순히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하는 정신적 생활 방식을 구축했습니다. 84세 박선우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여전히 매주 지역사회센터에서 퀴즈의 밤을 개최합니다. 매주 목요일 그는 친구들 앞에서 질문을 쏟아내고 모든 사람의 점수를 기억하며 목록을 확인하지 않고도 세부 사항을 계속 추적합니다. 그는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뇌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호기심을 유지하며 정신적으로 자동 조종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선우 씨는 질문하는 것을 멈추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예리하게 유지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 종류의 정신적 명료함은 희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풍부한 상태로 삶에 계속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대화를 더 깊이 즐기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주변 세계에 진정성 있고 가치 있는 방식으로 계속 기여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여전히 세부 사항을 회상하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며 대화에 집중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돌봄받고 단련되고 지지받아 온 뇌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매일 당신에게 계속 봉사합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메모하지 않고 기억하거나 계속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장을 끝마치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것을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라 힘의 신호로 인식하십시오. 80세 또는 그 이후의 예리한 마음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매우 희귀한 그룹에 속하게 합니다. 3. 통증 없이 규칙적인 배변 활동하기. 80세 이후 건강하게 노화하는 가장 저평가되지만 의미 있는 신호 중 하나는 변비약 식이섬유 보충제 또는 끊임없는 식단 변화에 의존하지 않고도 규칙적이고 통증 없는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올 만한 주제는 아닐 수 있지만 모든 노인들이 주목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다른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변비 팽만감 또는 불규칙한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소수의 그룹은 80대 이후에도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규칙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은 단지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화 시스템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 몸이 얼마나 수분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내 세균이 얼마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소화관의 근육이 약해지고 신경 신호가 느려지며 특정 약물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에 소화 문제가 매우 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함 없이 규칙적으로 배변하는 5%의 희귀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몸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노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개인들을 차별화하는 것은 종종 사소한 것들에 대한 평생의 관심입니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도 수분을 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동네 주변을 걷는 것일지라도 매일 몸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단적인 식단이 아닌 몸을 혼란스럽게 하기보다는 영양을 공급하는 단순하고 온전한 음식으로 소화를 돕는 방식으로 먹습니다. 그들의 장 건강은 반응적이지 않고 일관된 생활 방식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81의 김정자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아침 루틴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나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물 한 잔을 가득 마시고 과일과 함께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하고 정원 주변을 산책합니다. 그녀는 칼로리를 세지 않습니다. 그녀는 프로바이오틱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무엇이 옳다고 느끼는지 귀 기울이고 효과가 있는 것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60대 이후로 심각한 소화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규칙성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전반적인 활력의 주요 지표입니다. 당신의 몸이 여전히 노폐물을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배출할 때 그것은 근육에서 신경 박테리아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내부 시스템이 여전히 조화롭게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불편함에 시달리거나 무기력하고 산만해지는 대신 가볍고 편안하며 평온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소화가 여전히 신뢰할 만하고 당신이 끊임없이 식단을 조절하거나 무언가를 복용하여 일이 진행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희귀한 것인지 인식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잘 적응했고 당신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루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당신의 삶의 질이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증 없는 규칙적인 배변 활동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건강의 가장 정직한 반영 중 하나입니다. 5. 자발적인 웃음과 기쁨 경험하기. 80세 이후 소수의 노인들만이 유지하는 가장 아름답고 희귀한 능력 중 하나는 자발적인 웃음과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신체적인 특성보다는
감정적인 특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가볍고 이유 없이 미소 지으며 삶의 사소한 기이함에 웃을 수 있는 능력은 내면의 건강에 대한 심오한 지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이 드는 것은 걱정 상실 때로는 감정적인 무거움의 겹겹이 쌓이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롭게 웃을 수 있고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유머를 보는 소수의 노인들은 다른 누구보다 더 잘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은 단지 재밌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반영합니다. 쉽게 웃을 수 있는 노인들은 유연한 마음과 회복력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일상에 갇히거나 후회로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적응하고 용서하며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줍니다. 그런 종류의 감정적 유연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희귀합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깊은 생물학적 연관성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며 통증 내성을 증가시킵니다. 노인이 여전히 배가 흔들릴 정도로 웃거나 손주의 농담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신경계가 여전히 균형을 잘 잡고 있고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열려 있으며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를 닫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단지 정신 건강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감정적 활력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웃는 노인들은 종종 일상생활의 작고 평범한 순간들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새 예기치 않게 전화하는 친구, 아이의 어리석은 관찰. 이것들은 단지 방해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깊이 인간적인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초대입니다. 이런 순간들을 받아들이는 노인들은 기쁨이 환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몇 살이든 감정적으로 깨어있기로 한 결정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좋아하는 코미디 클립을 보는 85살의 이지훈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가족들은 그가 부엌 창문 너머로 이웃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웃는다고 말합니다. 이지훈 씨는 그에게 웃음은 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힘든 날에도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는 나이 드는 것의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이 그 순간을 즐기는 자신의 능력을 빼앗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특성을 특히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전염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노인들은 종종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옵니다. 그들의 웃음은 방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그들의 미소는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열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세상에서 여전히 옳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들의 능력은 일종의 감정적 리더십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여전히 소리내어 웃거나 엉뚱한 것들에 미소 짓거나 평범한 오후의 기쁨의 폭발을 느낀다면 그것은 단지 좋은 날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알약이나 시술로도 제공할 수 없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불꽃, 80세 이후에 기쁨을 느끼는 것은 희귀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훨씬 더 특별합니다. 만약 당신 안에 그런 가벼움이 있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있을 때 희망을 느끼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들. 이 비디오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다룬 모든 것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활기차게 걷기, 깊이 잠들기, 명확하게 기억하기, 소화 잘하기, 그리고 자유롭게 웃기 중에서 당신에게 정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나요?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나요? 아니면 당신이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었나요? 진실은 나이 드는 것이 하나의 길이나 시간표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여정은 조금씩 다르게 보이지만 80세 이후에 이 희귀한 일들 중 하나를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멈추어 인정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나이의 사람들에게 종종 덜 기대하는 세상에서 힘 균형 그리고 존재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당신이 이미 그곳에 있든 또는 단지 이 목표들을 향해 시야를 설정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전히 삶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호기심, 용기, 그리고 보살핌으로 노력하고 성장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능력들 중 어떤 것도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조용하고 뛰어난 매일의 선택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아침 산책, 당신의 차분한 밤, 루틴 또는 상황이 어려워질 때 웃기로 선택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의도적으로 살아온 삶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아직 5가지 모두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기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강해질 수 있고 마음은 예리해질 수 있으며 영혼은 어떤 나이에도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신이 그럴 수 있다고 믿을 때.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중요함으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